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애견 미용과 반려동물 피토 아로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끌리게 원장 이두리입니다. 저희 샵은 애견 미용과 함께 반려동물 아로마 자격증 수업과 원데이 클래스를 같이 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피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보호자님들의 걱정 어린 마음의 소리들을 들으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쯤 저희 첫째 강아지가 온몸에 피부염으로 병원에 가니 스테로이드제나 약용 샴푸, 연고 치료가 대부분이라 일시적으로 치료가 아닌 오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강아지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때부터 강아지 피부 케어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던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예요. 처음엔 마사지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로 무슨 케어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해보니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를 작게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워요. 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 화학 제품이나 각종 오염에 노출되며 먹는 음식 또한 피할 수 없잖아요. 반려견은 원래 집에서 살기 전 야생에선 개가 지닌 자연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적 장애, 환경 호르몬, 중금속, 매연, 식수 오염 등에 노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자기 방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배출되지 못한 유기화학물로 질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렇게 체내에 유기화학 물질에 축적되어 배출하지 못해 쌓이고 쌓여 아토피 등 피부 문제, 순환의 문제가 발생되어 화학 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로 아로마 테라피를 요즘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위생미용과 탈취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애견 미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펫 아로마 테라피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애견 미용이란 말 그대로 반려견의 털을 깎거나 손질하며 외모를 스타일링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스타일이 다양해서 자격증 공부가 끝난 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스타일 미용을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또한 요즘은 털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같은 피부 관리도 같이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펫 아로마 테라피란 아로마 플러스 테라피가 합쳐진 합성어로 직역하면 향기 치료법이지만 아로마의 또 다른 뜻인 방향성이란 뜻의 방향성을 지닌 식물의 자연 치료요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각종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식물성 오일, 하이드롤라 워터, 식물성 추출물 등을 통해 제품을 만들며 에센셜 오일은 후각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의 유진, 증진시키는 대체요법입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화학 성분에 노출되지 않고 식물 성분으로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아로마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쓰시면 되려 건강 케어가 아닌 아이의 건강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업의 조건은 창업을 하기 전 먼저 관련 미용 공부와 아로마에 대해 자격과정 공부를 하시는 게 첫 번째겠죠. 관할 구청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근린시설을 계약해야 하며 미리 관할 구청의 허가사항을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미용, 돌봄 등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하는 건 안 되며 펫 아로마 제품도 의약 외품 등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게 있으므로 꼭 창업 후 허가받은 공간에서 하셔야 해요. 끌리게의 펫 아로마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애견 지식과 수많은 임상 사례들로 체계적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먼저 탈취 방향 스프레이 50ml를 만들어 볼 텐데 먼저 만들 때 들어가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하이드롤라 워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에센셜 오일이란 지구상의 식물들 중 10%도 되지 않는 식물이 방향성 식물로 분류되는데, 방향성을 가진 식물들이 가장 진화된 식물이라 볼 때 아로마 에센스는 식물계 안에서도 가장 진화된 식물이에요. 이 식물의 여러 부분, 꽃,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여러 추출법으로 추출되어 아로마 에센스 오일이라 불려지고 있어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 구입 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라틴명, 유효기간, 러트번호, 원산지, 용량 등 기재되어 있는 오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일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어 오늘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농축적인 원액을 사용 말고 식물성 오일 등의 희석 사용하기,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물성 오일의 희석 후 팔 안쪽, 강아지는 사타구니 쪽, 털이 덮이지 않은 피부에 몇 방울 떨어뜨린 후 10시간 이상 패치 테스트를 하는데, 이때 반려견이 핥지 못하게 네카라를 씌워둘 것. 임신, 수유, 노견, 자견, 아픈 강아지는 주의 사용 또는 사용하지 말 것.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할 것. 반려동물, 어린 아이에게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적정 용량을 반드시 지킬 것. 제일 중요한 부분, 먹지 말 것. 요즘 음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 의사 처방 하에 먹는 나라들은 각자 각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법에 맞게 처방 하에 먹는 거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먹어서 지금 당장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라 워터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소독된 비커, 스프레이 용기, 알코올, 레몬 워터, 라벤더 워터, 파인 에센셜 오일, 레몬 에센셜 오일, 만다린 에센셜 오일입니다. 준비가 끝나셨다면 소독된 비커에 약국 알코올 15g을 넣고 레몬 워터 20g, 라벤더 워터 15g을 넣어준 뒤 에센셜 오일은 각 3방울씩 넣고 섞어주신 뒤 공병에 담으면 끝나요. 간단해서 따라 만드시기 쉬울 거예요. 집안의 탈취나 아이들 오줌 탈취 등에 쓰실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먹으면 절대 안 되므로 닿지 않는 곳에 두시고 서늘한 곳 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요. 사용 전 꼭 흔들어 사용해 주시고 2달에서 3달 이내로 빠르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사용 기한을 늘리고 싶으실 땐 한방 방부제를 쓰시면 되세요. 재료 구입은 천연 재료를 파는 사이트 또는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시고, 아로마 오일은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시다면 피부나 직접 사용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으므로 오늘은 탈취 목적 미스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발향이라도 호흡을 통해 작용하므로 아로마 오일은 저렴한 것보단 조금 이름 있는 네임드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위생 미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위생 미용 항목은 발바닥 털, 발톱, 생식기, 항문털, 귀청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필수이므로 강아지 위생에 신경 써주세요. 생각보다 위생 미용을 잘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 샵에 방문하시기엔 바쁘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발바닥 털과 발톱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니 너무 어려워 마세요. 발바닥 털을 밀 때 필요한 꼬마 클리퍼 또는 증강 클리퍼를 준비해 주시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바닥에 물기나 오염 물질은 제거하시는 게 털이 잘 밀려요. 털을 끄집어낸 후 싹싹 밀어주시는데 사이사이 깨끗하게 미시려고 하면 상처가 나니 검문 패드 윗부분의 털을 밀어준다 생각하시고 밀어주세요. 발톱을 자를 때는 짧게 자르려고 혈관을 무시하시고 자르시면 피가 나고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 끝부분 조금씩 잘라주신다 생각하고 손질해주세요. 피가 날 때 발톱 지혈제를 쓰시면 1초 만에 피가 멎어요.
하나 상비로 가지고 계셔도 좋겠죠? 단 피부나 다른 부위에 피가 나거나 상처 부위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발톱을 자른 후엔 갈아주는 기계인 글라인더로 한번 갈아주시면 발톱을 세워도 아프지 않지만 없으실 땐 아스팔트 위주로 산색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발톱이 갈려요. 처음엔 서투시겠지만 조금씩 하시다 보면 요령도 생겨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려견이 거부하거나 불편해할 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언제든 케어가 가능하시니 조금씩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딱 오픈 첫날이었어요. 가오픈 날에 첫 강아지 손님이 왔는데 그때 마침 대구에서 미용 사고가 터져서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였는데 오픈 미용실이었는데 그때 보호자분이 대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대기를 하신 후에 강아지 미용을 들어가고 미용이 다 끝난 후에 엄청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보호자님한테 안쪽에 포토 한 곳이 있다고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자고 말씀드리고 같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먼저 강아지랑 보호자님이 안에서 대기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긴장을 하니까 딱 그 포토 테이블이랑 강아지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강아지를 안고 포토 테이블에 딱 아이를 올려놓는 순간 발이 너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질감은 뭐지? 했는데 강아지 똥을 제가 밟은 거죠. 맨발로 쩔뚝쩔뚝 거리면서 발을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손님이 계속 오셨어요. 다행히. 되게 좀 민망한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망하지 않고 잘 견뎌냈던 건 그 아이의 똥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창업에 대한 키워드, 반려견 키워드에 맞게 제 직업군이 궁금하셨을 텐데 한 가지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처럼 직업에 연관된 관련 일을 공부하고 발전시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며 저희 샵을 소개할 수 있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더 궁금하신 부분은 샵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행복 가득하시길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